안녕하세요, 픽몬스터입니다. 프로젝트 1일차 픽은 아쉽게 실패했네요. 라리가 특히 산마메스에서 철옹성 같은 모습을 자랑했던 빌바오가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얼마나 예상을 했을까요? 경기 초반부터 빌바오가 우세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두 번의 빅찬스 미스를 한 것이 스노우볼이 굴렀고, 비비안은 박스 안에서 너무나도 고의적인 파울로 찬스를 끊었기 때문에 페널티킥 허용에 플러스로 흔치 않은 다이렉트 레드까지 받으며 이 중요한 180분 준결승 경기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빌바오는 2차전에서 핵심 수비수까지 잃었으니 이거 결승전에서 맨유와 토트넘 진짜 서로 죽여야만 살 수 있는 미친 매치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무튼 아쉬움은 뒤로하고 다음 경기들에 집중해보겠습니다. 주말엔 경기가 많아서 조합을 나눠서 배팅할 예정이라 오늘은 꼭 먹어서 총알 좀 늘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주중 FA컵 준결승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골대 3방의 행운이 따르면서 결승전 진출에 성공했고, 이제 다시 리그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티는 승점 61점으로 리그 4위를 기록 중이지만 프리미어리그는 현재 리그 3위부터 7위까지 총 5팀들의 승점 격차가 최대 5점밖에 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챔스권 경쟁은 리그 마지막 매천까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전 리그 일정이었던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마테우스 누네스의 천금같은 극적골로 기록한 승리는 승점 6점 이상의 가치가 있던 그런 승리였습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리그 6연승을 기록했고 21라운드 기준 강등권인 18위까지 추락했었던 울버햄튼의 순위는 어느덧 1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순위상으로는 3위 높아진 정도이지만 승점으로 봤을 때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 이후 울브스는 비약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 부임 이후 울브스는 리그에서 18경기를 치렀고 32점의 승점을 얻었습니다. 같은 기간 울브스보다 더 많은 승점을 획득한 팀은 리버풀, 뉴캐슬, 아스날, 맨시티밖에 없었습니다. 시티는 홀란드가 없는 기간 마르무시를 비롯한 제로톱 전술로 좋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기를 보면 파괴력은 확실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울브스의 경우 페레이라 감독 부임 이후 수비 밸런스가 잡힌 것이 상승세의 원동력이 되었고, 최근 공격에서도 쿠냐의 공백 기간 무네세티의 발견과 또 마테우스 쿠냐가 4경기 징계에서 돌아오면서 더욱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나르센도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된 모습으로 최근 6연승 기간 6골로 엄청난 득점 흥진을 보이고 있고요. 결론은 맨시티의 홈경기이긴 하지만 1.3대의 배당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되며 울버햄튼의 플러스 1.5 핸디캡 승리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요 바이에카노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라요는 승점 41점으로 리그 11위를 기록 중입니다. 라리가의 경우 이번 시즌 챔스 티켓 5장을 받았고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확정지은 바르샤가 이번에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리그 8위까지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라요의 승점은 41점이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이 가능한 순위인 8위 오사수나와 승점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는 충분합니다. 또한 유로파리그 진출이 가능한 순위인 7위 셀타비고와도 승점 5점 차이로 남은 일정에서 충분히 뒤집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헤타페는 리그 12위로 라요보다 바로 한 단계 아래 순위이며 승점 39점으로 2점 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헤타페 역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순위이며 그러기 위해선 경진팀인 라요를 오늘 꼭 잡아야 하는 상황이죠. 헤타페에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보르달라스 감독이 18-19 시즌 리그 5위로 유로파 리그에 진출했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까요? 라요를 이끌고 있는 이니고 페레즈 감독은 현재 본머스를 이끌고 있는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이 과거 라요를 이끌던 당시 수석 코치로 있던 인물로 이라올라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입니다. 즉 강한 전방 압박을 기조로 하는 전술이 특징이죠. 헤타페의 보르달라스 감독 역시 강한 전방 압박을 선호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며,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상대가 압박을 풀었을 경우 곧바로 파울로 대응한다는 점이죠. 참고로 헤타페는 이번 시즌 총 91번의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 헤타페보다 더 많은 옐로우 카드를 받은 팀은 라스팔마스밖에 없습니다. 최근 두 팀의 폼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승부 예측이 어렵고 경기가 많은 날이라면 굳이 선택하지는 않았을 경기입니다. 제가 원래 승패나 언오버 같이 기본적인 배팅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외 픽은 추천을 잘 안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승률을 찾아가야 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다시 본론으로 와서 결론을 얘기해보자면 두 팀 모두 강한 압박을 선호하는 팀들이라는 점에서 경기 내내 많은 변수가 나오는 난전을 예상해봅니다. 수비 블록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상대 공격을 가장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파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 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인 PPDA가 낮은 상위 팀들의 맞대결 경기에서 통계를 확인해보면 다른 매치업에 비해 파울이 많이 나오고 또 그만큼 경고 카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 경기 토탈 옐로우 카드 4.5오버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하이덴함과 보훔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승격 첫 시즌에 리그 8위를 기록하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따내는 놀라운 행보를 보였던 하이덴하임은 이번 시즌 현재 리그 16위를 기록 중입니다. 분데스리가의 경우 17, 18위는 다이렉트 강등을 당하고 16위는 분데스리가2, 3위와 토너먼트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형식인데요. 분데스리가 일정이 이제 3경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 하위권 리그 테이블을 보면 잔류권인 16위 호펜하임은 승점 30점으로 하이덴하임보다 5점 높은 상황이며, 다이렉트 강등을 당하는 17위 홀슈타인킬은 승점 22점으로 하이덴하임과 3점 차입니다. 하이덴하임이 남은 일정 3경기 모두 승리를 기록할 경우 잔류권도 노려볼 수 있겠으나 더 우선 목표는 16위 자리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강등권 보험과의 매치업은 사실상 승점 6점이라는 진부한 표현이 아닌 말 그대로 사활이 걸린 시즌 통틀어 가장 중요한 매치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하이덴하임은 직전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 정규 시간 종료 직전 혼사게 멋진 가마차기 원더골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 90분 내내 실점 상황에서도 생운이 많이 따랐었지만 일단 잘 버텨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5라운드 바이른 뮌헨 원정에서 2대3 깜짝 승리를 기록했던 보험은 26라운드부터 직전 유니온 베를린 원정 31라운드까지 0승 1무사패로 승리가 없는 상황이며 리그 18위로 최하위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승리 시 16위 하이덴하임과 승점 1점 차로 좁힐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보험으로서는 오늘 경기를 잡아내야 승강 플레이오프라도 노려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찬스입니다. 제가 며칠 전 세리에 3경기 분석했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베로나와 칼리아리 경기였는데 이 경기 제가 2.5 언더픽을 했었고, 언더를 픽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하위권 순위 경쟁 중인 두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선제골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았고 두 팀 모두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향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기를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경기 내용은 딱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날 경기 두 팀의 슈팅 개수는 합쳐서 고작 12번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중 6번은 박스 밖에서 어거지로 때린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기대 득점에선 칼리아리가 속공 상황을 잘 살리며 완벽한 득점 찬스를 3번이나 만들어냈었기에 2골이 넘는 XG가 나왔었지만 경기 내용은 언더를 베팅했다면 편안함 그 자체였어요. 저는 이 경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싶습니다. 물론 세리에가 특히 더 수비적인 성격의 리그이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팀이 리그에서 최다 실점 2, 3위를 다투는 팀이기 때문에 2.5 언더가 역배당인데요. 저는 안전하게 3.0 언더로 가보겠습니다.